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 2,3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월요일 확진자로는 일주일 만에 또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크게 숫자를 봤던 것은 추석 연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에 이제 올라가는 거였고 추석 연휴 때 검사를 정부에서 열심히 했지만 네.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좀 떨어지니까 네. 이제 목금토에 통보를 받고 대거 이제 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접촉자 검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확 올랐던 건데 예. 네. 저도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네. 추석 연휴가 과연 늘어나는 그 추세에 불을 붙였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추세가 좀 가다가 꺼질 것이냐라는 거라서, 예. 그럼 뭐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보면은 이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추석 연휴의 영향, 그냥 좀 올라가다가 그냥 쭉 진행하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다음 주까지 나오면 그냥 조금 한 번 더 4차 유행의 정점에 있다가 한 번 더 조금 올라가고 약간의 또 주춤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어쨌든 지나갔는데 문제는 또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연휴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추석 연휴 때는 아무래도 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있었다면 개천절이랑 한글날 연휴에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지역을 옮기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부겸 총리도 또 최근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면서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 이 거리두기 조정안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올 텐데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간의 추세는 절대로 그냥 꺼지진 않을 거니까요. 네. 정부로서도 각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 국민들이 일단은 조금 불안해하기 때문에요. 갑자기 숫자가 이제 3천 명이 올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단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2주 만에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백신 완료율이 한 60% 정도 될 때 2차까지 완료가. 그렇죠. 예. 지금 이제 2차 완료가 46% 정도인데요. 이게 50을 넘고 60 가까이 가면 분명히 가시적인 확진자의 감소라든지 중환자 이완율의 감소라든지 치명률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또 네.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예. 안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조금 지금 방역 단계 4단계 수도권 같은 4단계 중에서 조금 너무 과하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부터 조금 낮춰 나가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과하게 불필요한 것들이 수도권 그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주 그 면적과 천정이 굉장히 높은 종교 시설에서 네. 지금 뭐 10%까지밖에 못하는 거. 예. 그다음에 야외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아예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지금 완화해도 감염병 확산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마스크 쓰고 그 안에서 다 활동을 다 끝내고 집에 바로 안 가시고 이제 따로 모여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겁이 나서 이거를 안 푸는 것은 예. 관리 책임을 조금 덜 하겠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네. 관리할 건 관리해주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4분기 코로나 접종 계획 밝혔잖아요. 근데 그 고령자 분들도 그렇고요.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일찍 맞으셨습니다. 백신을요. 그래서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접종이 되는 거죠? 정부는 기본 방향은 60세 이상의 고령에 대해서는 부스터를 한다. 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우선 이제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을 다 가야 되는데 이미 이 6개월이 도래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준이 2차 접종 후 6개월은 돼야지 부스터샷 맞는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스터샷 하는 데서는 다 6개월로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6월, 7월에 2차가 끝나신 분들은 사실은 아직 겨울이 돼야 되고 내년 봄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75세 이상부터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6개월이 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세 이상부터 먼저 막아주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담 병원들 또 대형 병원들의 의료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네네. 일찌감치 맞았습니다. 예. 6개월이 이제 다 돼가거든요. 되셨습니까 거의? 아직 덜 됐습니다만 곧 네.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시설 등에 있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최우선 접종을 부스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백신이 여유가 있어지고 또 기간이 도래하면 차곡차곡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이 돌파 감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발생률이 백신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 얀센 백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백신보다 최소 4배에서 6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부스터샷을 또 이 사람들에게는 놔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돌파 감염이 이렇게 얀센 백신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저 얀센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예. 얼마 전에 얀센 회사에서 소위 리얼 월드 스타디라고, 이제 우리가 그 계획을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양이 많아지면 계획을 하지 않고 관찰적 연구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백신을 놨더니 다른 그룹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대규모 연구가 나왔는데, 네. 얀센 백신 맞은 39만 명하고 맞지 않은 150만 명을 비교를 했더니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예. 다른 거에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이제 돌파감이 많이 나왔는데, 네. 뭐 그 이유는 뭐 다른 분들이 좀 분석해서 누가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주로 맞은 30대들이 좀 혈기왕성하고 또 많이 다니고, 난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훨씬 더 많은 접촉과 훨씬 더 많은 부주의를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가 오늘 확진자 하나를 만나서는 내가 막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확진자를 갖다 계속 만나고 다니면 언젠가는 걸리겠죠. 네. 그런 거 있고요. 또 얀센은 제가 성적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은 백신 중에서는 예방률이 낮은 편입니다. 네. 낮은 편이고, 또 그들이 스스로 한 연구에서 2번 맞으니까 좀 더 낫더라는 연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얀센도 한 번 맞은 사람들한테는 언젠가는 부스터를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음 달부터 맞겠죠? 12세에서 17세 사이, 그리고 임신부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까지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아질 것 같지만, 근데 이게 맞고 싶은 사람 맞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잘 맞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18살 이상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네. 그 밑으로는 아직까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16, 17까지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네. 12살에서 15살 사이에는 효능은 입증이 됐어요. 항체도 다 생기고 효능은 입증됐지만, 과연 그 나이의 연령층에 나왔을 때 정말 안전하겠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하게 권하지 않고 예. 각자 판단에 의해서 맞으라고 이제 좀 어중간한 포지션을 네.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부형들이 좀 어떡하지? 이렇게 좀 불안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꼭 맞으세요도 아니고 맞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강하게 권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선택을 해서 맞으면 좋아요라고 말하면 이게 과연 맞아도 좋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안전성이 그렇게 확보가 안 돼서 맞으면 안 좋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좀 애매한 효과를 가지고 부작용이 좀 큰 치료를 권할 때에 네. 환자분한테 판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책임을 좀 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100% 확실하면은, 그리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면 예. 저희는 강권을 합니다. 환자분이 흔들어도 꼭 하십시오. 네. 제 부모님이라도 권합니다. 이러면서 권하는데, 예. 네. 좀 애매한 경우에는 강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12살에서 17살까지 중에서 이제 좀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 특히 이제 비만, 당뇨병, 콩팥 질환, 류마티스 질환 이런 병들은
걸리면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기다리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나았을 때 혹시라도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심근염이라든지 심낭염이 조금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꽤 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여기저기서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게 나오면은 예. 정부로서는 병을 막는 것보다 부작용 때문에 듣는 그런 원성이나 불편함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에 대한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임신부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신부는 코로나에 걸리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많이 된다고 이미 나와 있고요. 네. 또 외국에서 임신부한테 맞췄더니 백신을 맞고 큰 문제가 없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출산 후에 모유에서 항체까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항체까지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임신부에 대해서는 맞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도 더 이제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 임신 초기 이 12주 전에는 이제 조금 상담을 해라.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꼬리를 달고 권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 회복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사했습니다. 의견이 좀 그런데 갈리는 것 같아요. 정부 발표대로 10월 말까지 고령층 90%, 성인의 80%가 접종이 완료되면 치명률이 줄 테니까 위드 코로나 뭐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지금 확산세가 또 거세다, 아직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언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위드 코로나는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성인의 80%가 결국은 전 국민 70%라는 그 목표 똑같은 거거든요. 예. 네. 델타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수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니까요. 델타는 80%가 아니라 90%가 가도 이론적으로는 병을 확산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갔을 때에 자, 이제 갔으니까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네. 그 숫자가 달성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네. 사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같이 증상도 없는 환자들을 100명을 모았는데 그중에 2명이 중환자실에 지금 입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안전하겠느냐. 지금 2,000명이 나오면 하루에 40명의 위중증 환자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매일 볼 때 위중증 환자가 줄었다가 뭐 늘어도 40명이 안 나오냐 하면은 유입하고 유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명이 입시를 하더라도 2주 내지 뭐 한 열흘이 지난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빠져나가면은 40명이 빠져나가면은 늘은 거는 0명입니다. 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중환자들은 매일 40명씩 생긴다는 거죠. 이 비율이 2%에서 1%, 0.5%가 되지 않으면 네.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한들 그 괴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생기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정되게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표들을 잘 보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오늘 코로나19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